제가 결혼한 지 벌써 8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양가 인사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결혼 준비에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전부 공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총 지출부터 말씀드릴게요. 신혼집과 가전, 신혼여행을 제외하고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은 총 3,599만 3,690원, 약 3,60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한국 결혼식의 평균 비용이라기보다는 저희 부부가 어디에는 돈을 쓰고 어디에서는 비용을 줄였는지가 반영된 실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는 결혼 준비 비용 전부를 축의금으로 충당하고도 돈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결혼 준비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가 인사예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는 정관장과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했고 총 18만 7,560원이 들었습니다. 전체 결혼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결혼 준비의 시작이었던 만큼 양가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을 고르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상견례예요. 저희는 판교 몽중원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판교에 있는 상견례 식당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몽중원 음식이 양가 부모님 입맛에 가장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양가 각 4명씩 총 8명이 점심 딤섬 코스를 이용했고 총 56만 원이 들었어요. 상견례 장소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양가 부모님의 음식 취향과 이동 거리를 함께 고려해서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결혼 반지예요. 저희는 예물과 예단을 따로 하지 않고 결혼 반지만 맞췄어요. 사실 저는 반지를 아예 생략하거나 종로나 청담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맞추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은 오랫동안 매일 착용할 물건인 만큼 좋은 브랜드에서 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 브랜드의 반지를 직접 착용해 본 뒤 가장 착용감이 좋았던 에르메스 헤라클레스 웨딩밴드를 선택했습니다. 2개 합쳐서 590만 원이었어요. 결혼 반지는 부부의 가치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큰 항목인 것 같아요. 반지를 자주 착용하지 않는 부부라면 충분히 줄이거나 생략할 수 있고요. 저희는 예물과 예단을 하지 않는 대신 매일 착용할 결혼 반지에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웨딩 촬영이에요. 저희는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고 야외 웨딩 스냅만 찍었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기본 촬영비 외에도 원본과 수정본, 액자와 앨범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실내 스튜디오보다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스튜디오 촬영을 생략했어요. 촬영 업체는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저희가 원하는 분위기와 가장 잘 맞았던 유연스냅으로 결정했습니다. 노을공원과 반포 한강공원 이렇게 총 5시간 촬영을 했고 사진 보정 25장을 포함해 80만 원이었어요. 촬영용 부케는 2개를 준비했고 26만 원이었습니다. 야외 촬영을 하면 일반 드레스숍에 본식 드레스를 입기 어려워 촬영용 의상도 따로 준비해야 해요. 저희는 드레스 3벌과 턱시도 3벌을 대여했고 피팅비를 포함해 총 45만 원이었어요. 촬영 중 헤어 변형과 드레스 정리를 도와주시는 헬퍼님 비용은 2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에 촬영했는데요. 월요일은 대부분 메이크업 샵이 쉬는 날이라 휴무일 추가 비용으로 11만 원을 더 냈습니다. 촬영 날짜를 정할 때 날씨만 볼 게 아니라 메이크업 샵 휴무일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걸 이때 알았어요. 그리고 촬영 장소까지 드레스와 소품을 옮기기 위해 소카에서 셀토스를 15시간 30분 빌렸고 10만 860원이 나왔습니다. 노을공원 열차비와 모형 케이크, 주차비, 간식 등등 기타 비용으로는 12만 9,500원을 썼어요. 이렇게 야외 웨딩 촬영에 들어간 총 비용은 207만 360원이었습니다. 촬영 업체와 의상, 부케 등 자세한 비용은 화면에 정리해 둘게요. 5번째는 본식 준비예요. 본식 준비에는 총 781만 7,744원이 들었습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씩 전부 읽기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었거나 선택할 때 고민됐던 항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업체명과 세부 금액은 화면에 함께 정리해 둘게요. 먼저 제 본식 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이에요. 저는 스튜디오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즈메 전체가 아니라 본식 드레스와 메이크업만 계약했어요. 원래 가격은 136만 원이었지만 다이렉트 웨딩에서 모은 포인트를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65만 7천 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드레스 투어와 본식 드레스, 2부 드레스 피팅비 21만 원, 본식 헬퍼 비용 35만 원이 추가됐어요. 본식 원판 사진과 영상은 같은 업체에 맡겼고 두 항목을 합쳐서 178만 원이었습니다.
본식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웨딩홀에서 촬영한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택했어요. 사진팀과 영상팀이 같은 업체라 서로 손발이 잘 맞았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양가 아버님 턱시도 3벌이 80만원, 양가 어머님 한복이 152만원, 혼주 헤어 메이크업이 75만 6천원이었습니다. 특히 양가 어머님 한복은 제 드레스보다 비쌌지만 두 분 모두 굉장히 만족해 하셔서 저희에게는 잘 쓴 돈이었어요. 아이폰 스냅은 마지막까지 할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요. 출장비를 포함해 총 32만원이 들었습니다. 본식 사진보다 훨씬 빨리 받을 수 있었고 정식 촬영에서는 놓치기 쉬운 자연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축의 때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전문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가족들이 축의 때 업무를 하느라 결혼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전문 업체에서 축의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줬고 정리 양식도 깔끔해서 결혼식이 끝난 뒤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용은 34만원이었어요. 그 외에 본식 부케, 축가 사례비, 종이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웨딩카, 메이크업 추가 비용 등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본식 준비에 사용한 총 금액은 781만 7,744원이에요. 여섯 번째는 제가 결혼 준비 전에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청첩장 모임이에요. 청첩장 모임에 웨딩 촬영의 2배가 넘는 416만 5,026원을 썼어요. 결혼식 약 3달 전부터 일주일 전까지 청첩장 모임을 총 40회 했고 만난 사람은 총 179명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 한 번 모임을 할 때 평균 약 10만 4천원, 만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2만 3천원을 쓴 셈이에요. 한 번의 식사비만 보면 그렇게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모임이 40번 쌓이니까 웨딩 촬영보다 훨씬 큰 비용이 되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신다면 청첩장을 줄 사람만 정하지 마시고요. 청첩장 모임을 총 몇 번 할지, 한 번에 얼마까지 사용할지를 함께 정해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슷한 관계의 지인들은 한 번에 만나는 것도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7번째는 결혼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웨딩홀과 식대예요. 총 비용은 1,492만원으로 전체 결혼 준비 비용의 약 41.5%를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회사 웨딩홀에서 결혼해서 대관료가 따로 들지 않았어요. 꽃장식 비용은 242만원이었고 식대는 보증 인원 300명 기준으로 1,250만원이었습니다. 웨딩홀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보증 인원이에요. 식대 단가를 몇천 원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몇 명이 올지를 현실적으로 예측하는 게 전체 비용에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저희도 예상 하객 명단을 직접 작성하고 실제 참석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보증 인원을 정했어요. 하객 수를 예상할 때는 연락처에 있는 사람을 모두 더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초대할 사람을 적고 그중 몇 %가 참석할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희처럼 회사 웨딩홀을 이용하거나 공공 예식장처럼 대관료 부담이 적은 장소를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일반 웨딩홀을 이용하더라도 비수기나 일요일, 저녁 시간대를 선택하면 견적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여러 날짜와 시간대의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은 기타 비용이에요. 웨딩 플래너 상담비와 본식 부케 아파 액자처럼 앞에 항목에 포함하기 어려운 크고 작은 비용들로 총 37만 3천원을 썼습니다. 결혼 예산을 처음 짤 때는 드레스와 촬영, 식대처럼 큰 금액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준비하다 보면 상담비와 교통비, 주차비, 각종 추가 옵션처럼 생각하지 못한 지출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결혼 예산과 별도로 기타 비용이나 예비비를 남겨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신혼집과 가전, 신혼여행을 제외한 저희의 결혼식 총 비용은 3,599만 3,690원입니다. 결혼 준비에 약 3,600만 원을 썼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준비 비용을 지원받지 않았어요. 대신 부모님 하객분들이 주신 축의금은 저희 부부가 받는 것으로 양가 부모님과 미리 정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결혼식이 끝난 뒤 축의금을 정산해보니 이번 영상에서 공개한 결혼 준비 비용을 전부 충당하고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더 남았어요. 다만 축의금 정산 방식은 집마다 달라요. 부모님 하객들의 축의금을 부모님이 받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결혼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축의금으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 하객의 축의금을 누가 받을지, 결혼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양가와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축의금으로 결혼 비용을 전부 충당할 수 있더라도 결혼 준비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축의금은 결혼식 당일에 들어오지만 웨딩홀과 촬영업체 계약금,
이런 것들은 결혼식 약 1년 전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축의금으로 나중에 충당할 수 있더라도 결혼식 전까지 약 3,600만 원을 먼저 지출할 수 있는 현금은 준비돼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맞벌이라고 해서 이 돈이 저절로 모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둘 다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만 각자 내고 남은 돈을 각자 관리하면 정작 생각보다 자산이 잘 늘지 않아요. 둘이 버는데 돈이 잘 안 모이거나 우리가 지금 얼마를 모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실제로 결혼 준비 때부터 사용했던 부부 가계부와 맞벌이 돈 관리 비법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